여러분들 혹시 여의도 솔로 대첩 기억나시나요? 2012년 여의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솔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커플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여의도 공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SNS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당시 반응이 어땠냐? 야, 이제 드디어 솔로 탈출이다. 드디어 사랑을 찾을 기회가 왔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상황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비율이 거의 남자가 80%, 여자가 20%. 현장에서는 솔로 대첩이 아니라 이거 솔로 학살 아니냐. 뭐 한국 사회의 짝짓기 난이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했죠. 그 당시 경찰들도 엄청 많이 왔는데 제일 많이 온 이 순서가 남자, 경찰, 비둘기, 여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공원에 바글바글 모여서 뭐 형님 뭐 혹시 짝 차셨습니까? 뭐 이런 어색함한 대화만 오갔고 여자들은 아주 귀한 자원처럼 주목받았죠. 어떤 분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나자 남자 50명이 동시에 달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커플이 탄생한 경우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간다 이렇게 한탄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 솔로 대첩은 남자들만 가득한 레전드 짝짓기 난전으로 회자된 아주 유명한 레전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들으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할 텐데 네, 진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가 얼마 전에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열었는데요. 와, 거기서 아주 기이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분명히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혼 남자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남자는 980명, 여자는 무려 2588명. 비율로 치자면 여자는 72%, 남자 28%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가 아는 통계랑 완전히 반대로 나왔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서울시가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서 설렘 붐나잇이라는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용산 하나손해보험 한남 사옥인데 분위기는 도서관 데이트 컨셉, 뭐 약간 감성적인 컨셉이죠. 모집 인원은 단 100명, 남녀 50명씩이었는데 무려 3,568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35.6대 1. 여기서 포인트. 지원자 중 여성은 2,588명, 남성은 980명. 무려 여성 비율이 72%. 결과적으로 행사에서는 23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매칭률은 46%. 참가자 만족도도 꽤 높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훈훈한 행사였구나 뭐 싶은데요.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는 달라요.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는 미혼 남성이 훨씬 많은데 왜 행사장에는 여자가 몰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왜 남자가 더 많은 사회에서 공식 만남 자리에는 여자가 더 많이 오는가? 이건 단순히 요즘 여자들이 연애 욕구가 크다 이런 얘기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여전히 한국에서 결혼하면 집, 혼수, 예단 같은 게 남자 쪽 부담이 더 큽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들이 꼽는 배우자 조건 1순위가 바로 경제력입니다. 무려 62%. 반면에 남자들은 1순위로 성격, 외모를 꼽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나이죠. 즉, 남자는 내가 즐거운 사람을 찾는 반면 여자는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남자 평균 연봉이 약 6천만 원 이상인데요.
한 달 월급이 그러면 대충 한 500만 원 이상이죠. 근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 남성 평균의 월급은 4천만 원 초반입니다. 현실과 기대치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게임은 애초에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발을 빼버립니다. 저 같아도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법적 사회적 리스크예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너무 위험하다. 투자 대비 너무 리스크가 크다. 왜냐면 일단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집 반이 날아갑니다. 거기에 위자료까지 얹으면 수억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게다가 연애 중 다툼이라도 생기면 여자 쪽에서 경찰 신고 한번 넣으면 남자는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와도 이미 저는 직장, 사회, 인간관계에서 이미지 깎이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죠. 실제 이런 사건, 사고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도 남자 인생은 이미 박살나 있어요. 이런 사례 몇 번만 봐도 남자들 이런 뉴스나 사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야,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불균형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정보업체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은 자신보다 높은 소득, 학력을 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자신보다 낮아도 괜찮다, 이런 비율이 많아요. 물론 남자들은 분명 나이, 외모 이게 받쳐줘야겠죠. 즉 여성은 위만 보고 남성은 아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연애시장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상위 10% 남자에게 여자들이 몰리고 평범한 남자들은 난 기회조차 없구나 하고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공식 만남 행사에선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남자는 애초에 내가 가봤자 상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오는 거죠. 실제 방송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솔사계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요즘 남자들 꼭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을 안 하면 인생이 심심하고 재미없습니까? 연애 안 해도요, 그만큼 재미있고 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통계청 시간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온라인 게임 소비 시간이 여성보다 2배 이상이에요. 남자들은 여자 만나서 돈, 시간, 감정을 쓰느니 차라리 혼자 취미를 즐기고 자유롭게 살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컸어요. 저도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굳이 만나서 나가서 좋은 말하고 돈 쓰고 좋은 얘기해주고 계속 제 개인적인 비용을 써야 되고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일본도 출산율이 낮고 결혼이 줄어든 건 한국과 비슷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제도적으로 지자체 결혼 지원 센터를 운영해요. 결혼하면 주거비, 이사비, 보조금까지 줍니다. 거기에 사람까지도 연결해줘요. 여기엔 조건별 매칭 성공 데이터가 다 공개돼요. 예를 들어 이런 조건끼리 만나면 성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참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헛걸음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확신도 생기죠. 그래서 일본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 보조금, 데이터, 이 세 가지가 돌아가니까 남성들도 참여할 동기가 생깁니다. 제가 우리 남자분들 솔직한 마음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주위에 남자분이 옛날에는 여자가 많았다 이러잖아요. 그럼 솔직히 부러워했어요. 나도 한 명 해줘,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가 많으면요, 글쎄요,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괜히 여자 많아서 괜히 그 좀 이런 데 전이 생기잖아요. 경찰차 타고 이런 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결혼은 예전에는 생존에 유리한 선택이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혼하면 재산 분할, 특유 재산 인정 안 되고 유책이 누가 되든 재산 분할은 별개고, 이게 뭐냐면 한 번만 삐끗해도 사회적으로 거의 재기불능, 타격을 입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점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유, 저게 참가하는 남자들도 참 바보 같다, 그러니까 물소 소리 듣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런 분들이 있어야 네, 우리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간 남자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월마리 같은 방패 아닙니까? 만약 그분들이 없으면요, 이게 펜스를 뚫고 이게 다 들어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뭐 물소, 버팔로 뭐 이런 별명이 붙지만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주신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저분들 욕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자 혼자 살아도요, 정말 잘 살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음식, 빨래, 장보기 다 배달됩니다. 세탁, 택배 다 되잖아요. 저도 혼자 사는데 집에 웬만한 가전제품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연애 결혼 안 해도 외로움은 취미로 달래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 국제결혼이라는 옵션도 있잖아요. 뭐 심지어 뭐 그게 싫다 그러면 뭐 요새 또 뭐 인형 많지 않습니까? 뭐 리얼돌인가 그런 거 요새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실제 연애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결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이런 행사가 나오면 인원이 꽉 찹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실제로는 결혼에 대한 욕구가 꽤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남자들은 한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결혼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단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서울시 단체 미팅이 한국 남자 그리고 일본 여성 이렇게 미팅 열잖아요. 아마 남자들 아마 줄 서서 아마 다 갈 겁니다. 저도 갈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나도 일본 여성 만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